유기작용기 중 또 굉장히 중요한 반응성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입니다. 우선 아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질소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알킬 그룹이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R1, R2, R3에 그냥 간단한 탄소 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그 옥텟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한 쌍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소가 탄소 사슬과 이렇게 단일 결합 3개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 있는 이런 작용기를 아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질소가 sp3 혼성하고 있는 이런 작용기를 우리가 아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뭐 초반 그 작용기 화학에서는 아민은 좀 다뤄지지 않습니다. 후반에 좀 고급 유기 화학에서 아민은 다뤄지지만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이 챕터에서는 아민이 또 매스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민이라는 것의 존재와 이게 또 MS에서 어떻게 그 프레그먼테이션이 되는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아민 역시 뭐가 가능하다? 바로 알파 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냐면 이렇게, 자, 여기에 질소가 있고, 자, 아민은 보시다시피 그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결합선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알킬 그룹이 이제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알킬 그룹 3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알킬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절히 예쁘게 그리려면 이게 낫겠네요. 자, 질소에는 알킬 그룹이 이제 3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알킬 그룹이 뭐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알킬 그룹이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뭐 알킬 사슬이 뭐 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알파 자리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주어져 있는 이 작용기 중심 원소 얘를 이제 기준으로 바로 그 녀석이 직접 결합한 이 자리를 요걸 이제 알파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어쨌거나 그 MS에서는 모든 분자가 일렉트론 임팩트 후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레디컬이면서 캐타이온이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럼 이때 어디서 해리가 되냐면 바로 질소가 결합한 그 원자, 요 자리를 알파 자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짠 하고 커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수소가 기존에 있었다고 치면 이게 커팅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 질소에 뭐 이렇게 알킬 그룹, 뭐 알킬 그룹 한데 여기 이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형식 전화가 이제 플러스.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레디컬 캐타이온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느 결합에선가 전자가 쌍이 돼야 되는데 일렉트론 임팩트 때문에 어디선가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레디컬이 되면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알킬 그룹의 자, 이 자리에 수소. 그래서 지금 알파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요 탄소. 자, 이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레디컬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레디컬은 매스에서 잡혀요, 안 잡혀요? 정규적으로 중성이니까 얘는 안 잡히고 양이온이 이 녀석만 매스에서 측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그 아민에서 이런 식의 프레그멘테이션이 잘 되냐면 질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호 전자가 있다고 했죠. 이 비공호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알파 자리 양이온이 된 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바로 neighboring group
effect라고 했었죠. 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공호 전자가 이 탄소랑 이중 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알킬 그룹, 질소, 알킬 그룹에서 요렇게 이 알파 자리 탄소하고 질소가 이 질소의 원래 비공호 전자를 이용해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로 어쨌거나 레디컬이면서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에 있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됐건 뭐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레디컬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알파 분해가 나타나는 요 그 아민의 어떤 예시를 든 게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림 12.10이 있거든요. 그 교재 그림 그 12.10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있는 교재 그림 12.10은 거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런 녀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레디컬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레디컬이 아니죠. 그냥 양이온입니다. 그냥 양이온. 자, 이제 그림 12.10에 나와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자가 나오고 있냐면 트라이에틸 아민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질소의 에틸 그룹, 자, 질소가 있으면은 에틸 그룹, 에틸 그룹, 에틸 그룹. 자, 이 녀석이 이제 바로 뭐냐면 트라이에틸 아민이죠. 이게 지금 그림 12-10에 그 소개되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일렉트론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전자총에 의해서 이렇게 일렉트론 임팩트가 되면 이때 여기 있는 요 질소하고 탄소 사이 어느 결합에서 전자가 하나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리면 여기 이제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 원래 결합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 전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렉트론 임팩트가 여기 있는 이 두 탄소 중에 하나를 전자를 떼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는 원래 이제 수소가 붙어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 트라이틀 라민에서 일렉트론 임팩트가 되면, 자, 질소에 이렇게 되고, 자, 이 자리에 수소가 붙어 있는 채로, 자, 요렇게 탄소, 수소에 여기에 원래 결합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두 전자 중에 하나만 전자가 남고 한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를 이루게 되는 거냐면 바로 레디컬이면서, 이게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레디컬이죠. 그리고 있던 전자 하나 없어졌으니까 이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몰리큘라 레디컬 캣타이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제 분자량이 보시다시피 101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와도 이게 분자량은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림 12.1에 거기 가장 오른쪽에 분자량 101이라고 하는 픽이 보이죠? 바로 이 상태로 디텍터에 도달했을 때 이 녀석의 분자량 101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프레그먼테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프레그먼테이션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쪽에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프레그먼테이션이 되면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질소에 원래 알킬 사슬이 있고, 자, 이 자리에서 슈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에 슈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레디컬이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탄소는 뭐냐면 그냥 탄소의 양이온이 돼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분자량 분포를 보면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분자량이 15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 트라이에틸 아민 같은 경우는 원래 분자량이 10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01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15가 빠져나오면 101 빼기 15 하면 값이 뭐가 나옵니까? 바로 8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분자량은 86.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 12-10에서는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돼? 그림 12-10에서 분자량 86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베이스 픽이 되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12-10에서 나타나는 그 101은 몰리큘라 캡타이온 픽이 되는 거예요. 몰리큘라 이온 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6은 이렇게 알파 분해가 된 후에 베이스 픽이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왜 이 녀석이 되느냐?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이 빨간 자리, 요 탄소가 어디냐면 원래 그 트라이에틸 아민에서 요 탄소고, 이것이 뭐야? 요 질소를 기준으로 한 알파 자리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몰리큘라 레디컬 캡타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을 드렸던 알파 분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알파 분해의 결과가 지금 이 녀석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은 나중에 공명 안정화가 되겠죠? 어떻게 공명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질소가 가지고 있는 요 비공호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자 제공을 하면 이렇게 해서 저 알파 자리 수소랑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자리 탄소가 바로 이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명 안정화 효과가 상당히 커요. 이게 왜 공명 안정화 효과가 상당히 크냐면 우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1, 얘가 옥텟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탄소하고 질소의 이중결합,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탄소도 이주기원소고 질소도 이주기원소예요. 그럼 같은 이주기원소끼리는 또 이중결합을 잘 이루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탄소, 질소 이중결합은 원래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루어 결합력도 커지고 옥텟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명 안정화 효과가 굉장히 커서 주어져 있는 이 86, 이 레디컬의 86 캡타이온이 굉장히 그 높은 확률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12-10에서 이 86이 뭐가 된다? 베이스 픽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접한 양이온한테 인접한 원자의 비공호 전자가 제공되는 이런 효과를 앞서 뭐라고 했어요? 네이버링 그룹 이펙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효과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링 그룹 이펙트 덕에
이 질소하고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그 효과는 굉장히 큰데 그 덕에 이런 양이온은 잔 나타날 수 있어서 그림 12-10에서 얘가 베이스픽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그림 12-10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다른 픽들도 나타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스에서는 모든 픽을 다 분석하는 건 힘들어요.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정말 초절정 고수만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그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림 12.10에 나오는 트라이에틸라민의 매스 스펙트럼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민에는 이렇게 알파 분해, 마치 누구처럼 알코올처럼 알파 분해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용기는 요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그 다음 또 매스 스펙트럼에서 억수로 중요한 작용기가 바로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이게 그 맥모리 책 한 전판에서는 이 알킬 할라이드가 언급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개정판에서 이제 알킬 할라이드가 언급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는 뭐예요? 바로 어떤 탄소에 할로젠, 이 할로젠이 결합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죠. 이 알킬 할라이드가 매스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킬 할라이드가 당연히 할로젠은 뭐뭐뭐가 있어요. 플로라이드,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작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킬 할라이드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작용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스 스펙트럼 이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작용기에 대한 거의 모든 실험 데이터를 외워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탄소에 염소가 붙은 경우,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은 경우. 그러니까 할로젠이라고 하면 17쪽인데 17쪽이 F, Cl, Br, I잖아요. 근데 이 네 개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염소하고 요 브로마이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서 나타나는 동위 원소의 존재비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전 우주를 뒤져도 얘네들처럼 희한한 동위 원소 존재비를 갖는 녀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스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그 작용하는지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학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매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매스 중에서 특별히 얘하고 얘의 이 매스에 대한 지식은 서울대나 카이스트 화학심층에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뭐 3, 4년에 한 번꼴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요 둘의 어떤 그 작용기로서 매스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것을 그 다음 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거 보시면은 그 제가 첨부한 파일이 있을 건데 그 첨부할 파일을 통해서 요 둘에 대한 지식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